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내 원유와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빚는 가운데 아세톤과 비닐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너와 아세톤 등 용재료는 100%, 비닐은 30%가량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당장 비싼 가격이라도 팔 물량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석유화학 제품 상점이 몰려있는 시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 중구 방산시장입니다. 네, 뒤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보이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1970년대부터 비닐과 PVC 같은 석유화학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상인들은 외환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지금 급격하게 제품 가격이 더 오르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가격이 오른 제품은 시너와 아세톤 그리고 글리세린 같은 용재료였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3,500원짜리가 7,000원이 됐고 한 통에 2만 원가량 하던 제품은 4만 원으로 껑충 가격이 뛰었습니다. 합성 수지로 만드는 PVC 벽지와 시트지는 15%에서 30%가량 가격이 올랐고요. 모든 산업군에서 사용되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비닐 포장재 값도 30%가량 더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본드와 접착제를 판매하는 오공본드는 원료 수급 문제로 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공본드 관계자는 원료 가격도 한 달 사이 300%까지 올라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가격 인상을 예고했던 페인트의 경우 최근 논란이 일자 일부 제조사들이 인상폭을 낮추거나 동결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비싼 가격이라도 팔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는 점인데요. 상인들은 공급업체를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물량을 구할 수는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빈통. 그렇구나. 원래 이거 채워두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꽉꽉 채워놔야 돼요. 근데 이거 몇 개만 남아있어. 지금 가지러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많이 못 주니까 하나, 두 개씩 밖에 못 가져가지. 다음 달에, 5월 달에는 없으면은 그냥 뭐 문을 닫던가 뭐 해야지. 어쩔 수가 없잖아. 가격 오르는 건 그렇다고 쳐도 물건이 원단 자체가 공급이 안 되면 해낼 수가 없는데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원단이 비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가공이라든가 이걸 못 하는 거죠. 발주가 들어와도. 그러면 원재료인 원유와 나프타의 국내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번 달까지 확보한 대체 원유는 모두 합쳐서 5천만 배럴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월 평균 원유 도입량이 8천만 배럴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인데요.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차량 오부제나 민간 부문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그리고 석유와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감안하면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업계는 여전히 나프타 등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장을 셧다운하는 등 가동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원유 수급이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산업 전반의 타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방산시장에서 YTN 박견입니다. 당정이 중동발 위기 여파 속에 국내 기름값 급등 대응안을 논의하면서 주유소 사후 정산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정보당국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부분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4월 말에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정이 기름값 급등 방지 대책을 여러 추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 차원에서 당정 간에 논의된 내용인데요. 국내 기름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후정산제란 주유소가 석유 제품을 먼저 구매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국제 유가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 그간 주유소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내온 셈인데 정산 주기를 한 달에서 일주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당정은 또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루트를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알제리 3개국의 특사를 파견하는 외교적 방안을 논의했고요. 홍해 지역과 사우디 얀부 해항에 국적선 5척을 투입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에는 국정원에서 중동전쟁 동향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했습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미국 측 공습 결정에 따라 이달 말에 전쟁이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거로 본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미국은 이란 측 동결 자금을 해지하는 스몰 딜, 즉 부분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부처별 경제 수장을 상대로 에너지 수급 방안과 함께 추경의 정당성을 놓고 여야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추경 심사를 놓고는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이번 26조 2천억 원대 추경을 선거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환율과 물가는 더 오르고 중국인 관광객 짐을 날라주는 짐 캐리 등 무관한 예산까지 담겼다고 꼬집었는데요. 문제 사업 20개를 삭감하고 고유가로 직접 피해 대상을 위해 7대 생존 사업을 추경안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기적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쟁 추경마저 정쟁화한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선거용 공세를 펼친다고 맞섰습니다. 추경은 경제위기 쓰나미로부터 민생과 산업을 보호하는 방파제인데 국민의힘이 내부 분란을 가리려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한 건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추경안 공격이 공천 잡음과 당내 분란을 가리기 위함이라면 그게 바로 선거용입니다. 이어서 전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는 만큼 전세버스 등 고유가 정책 사각지대나 석유 의존도를 낮출 재생에너지 사업 등 5개 분야 증액 방침을 밝혔습니다. 소관 상위별로 추경 심사도 한창인데요. 과방위는 오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파행됐습니다. 사흘 전 과방위 예산 소위는 교통방송인 TBS 운영지원 예산안과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지원 예산 등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예산안에 정치 예산이라며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 기자입니다. BTS의 새 앨범이 또 한 번 K-팝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음반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2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의 5집 앨범 아리랑이 빌보드 200에서 지난주에 이어 정상을 지켰습니다. BTS는 이번 앨범을 포함해 통산 7차례 발매 주간 1위를 기록했지만 2주 연속 정상을 지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팝 가수 전체로 넓혀봐도 최초의 기록입니다. 빌보드 200은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환산 수치, 음원 다운로드 횟수 등을 합산해 결정됩니다. 아리랑은 발매 첫 주보다 70%가량 떨어진 수치를 보였지만 힙합 스타 카니에 웨스트와 팝 가수 멜라니 마르티네즈의 새 앨범을 모두 제쳤습니다. 2018년 BTS가 처음으로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한 이후 K-팝 앨범들은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정상을 차지해왔습니다. 다만 팬덤 화력이 떨어진 2주차인 순위가 크게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BTS는 K-팝의 약점으로 꼽혀온 2주차 하락 흐름을 처음으로 깨트린 겁니다. 팬덤에 그치지 않고 대중으로까지 소비가 이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저희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처음으로 낸 앨범이잖아요. 네, 처음으로 낸 앨범이 이렇게 잘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타이틀곡 스위미, 발매 첫 주 개별 노래 차트인 핫백에서 1위를 기록한 만큼 이번 주 인기 순위를 얼마나 이어갈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BTS는 이번 주 목요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 아리랑의 대장정에 나섭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제시한 협상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전이 더 격화하면서 양측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에선 이란이 선별 개방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라크산 원유를 실은 제3국의 유조선이 통과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중동에 있는 YTN 특파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수연 특파원 요르단에 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인접한 요르단 암만에 와 있습니다. 안동준 특파원은 호르무즈 해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요르단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고요?
네, 전쟁 발발 후 제가 요르단에 체류한 지 30일이 됐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란 미사일이 날아들면서 공습 사이렌이 수시로 울리고 있고 1시간 전에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많았지만 요르단을 직접 겨냥한 공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요르단 당국은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요격된 미사일 파편에 맞아 2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주택 59채와 차량 31채가 파손됐고 공공장소가 영향을 받은 사건은 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이란이 요르단 주요 교량 3개와 미국 관련 시설들을 표적으로 지목한 뒤에도 미사일이 날아들면서 전쟁 초기보다 더 불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또 미사일이 먼저 요격된 뒤에는 공습 경보가 울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언제 어디서 파편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 48시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더 거센 공습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12개의 도시를 공습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테헤란 남쪽 에슬람샤르 주거용 건물이 타격받아 13명이 숨졌고 테헤란 동쪽 주거 지역에서도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동쪽 도시 콤에서는 5명이 사망했고 콩이라는 남부 도시에서는 6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고 중동 알자지라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3차례 파상 공습을 통해 이스라엘로 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는데요.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의 주거용 건물이 공격받으면서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알자지라가 전했습니다. 네, 물밑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45일 동안 휴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란은 겉으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요구에 불응하면 이란의 발전 시설과 교량 등 민간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예고하자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민간 시설 공격이 반복되면 파괴력이 더 큰 보복 공격으로 맞서겠다고 맞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이란군은 다음 단계 공격과 보복 작전은 훨씬 더 광범위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미국 테크 기업들이 투자한 시설과 석유화학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또 비원 다리 피격에 따른 잠재적 보복 공격 대상으로 주변국의 주요 교량들을 지목했는데요. 쿠웨이트의 해상 교량,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잇는 킹 파드 코즈웨이 다리, 아랍에미리트 셰이크 자이드와 셰이크 칼리파 교량, 그리고 제가 와 있는 이곳 요르단의 압둔 다리와 킹 후세인 교량이 언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를 모두 파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방사성 물질을 죄송합니다. 방사성 물질이라도 유출될 경우 이란뿐 아니라 걸프 지역 전체가 그야말로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남부 해안가에 있는 부쉐르 원전입니다. 지난 2011년 러시아가 완공한 부쉐르 원전은 1기가와트급으로 전력 생산 비중은 이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란 점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도 미사일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부속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전쟁 이후 벌써 4번이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Мы фиксируем взрывы буквально в сотнях метров уже от городка, 700-900 метров. Понятно, что 아직은 큰 피해는 없지만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발전소를 파괴할 수준의 공격을 단행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자칫 핵물질이 유출될 경우 이란은 물론 걸프역 전체가 재앙을 맞게 됩니다. 특히 해수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는 걸프 국가들은 심각한 물 대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흘이면 걸프역 전체가 오염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당장 수천만 명이 먹을 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방사능이 유출돼서 페르시아만이 오염되고 그것을 통해서 담수화 시설을 통해서 물을 마시는데 식수가 오염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지금 큰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네바 협약은 댐이나 제방, 원전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원전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로 간주하지만 갈 때까지 간 중동 전쟁은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